안녕하세요. 다 같이 부자 되기의 카페지기 농지 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의 세금, 이에 대한 총 정리로서 세율이나 감면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지를 구입, 보유, 처분하면서 세금이 진짜 정신 사나울 정도로 복잡하고 아리송한 게 많습니다. 오늘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8년 이상 판단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총 보유 기간 중에 제촌 작용한 기간이 8년 이상인지만 충족을 하게 되면 됩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지와는 또 상관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 시점에 농사를 짓는 농지여야 한다는 것만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제촌한 작용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짓는 상속인이 했더라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그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제촌 작용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매도하기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매도하면 역시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작용 기간을 계속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가 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 물론 녹지지역도지만 여기서 얘기는 도시화된 지역, 주거, 상업, 공업은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하게 되면 8년 이상 제촌작용으로 인한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이럴 때에는 가급적 교환이라든지 명예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전에 절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더라도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는 편입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제천 작용한 농지가 수용보상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용되는 경우에 별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데 대한 증여세 감면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수증인,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1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은 아니지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다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농지는 언제 팔아도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용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실무에서도 그렇고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을 받는 데 있어서 재총작용 기간을 산정할 때 연간 총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촌작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연간 소득은 농지 소유자 개인의 소득입니다. 그다음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를 모두 합산한다고 알고 있지만은 개인의 소득 이외의 가족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 임대 소득과 연금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 반드시 8년 이상 재촌작용 입증 자료를 그때 챙기셔야 됩니다. 이 보존 기간이 있고 또 나중에 챙기려면 솔직히 이런 것들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적에 바로 그 피상속인이나 또는 증여인이 그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했다는 서류를 최대한 많이, 꼭 8년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거를 제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확인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내가 입증 책임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입증을 내가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자면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확인을 꼭 하신 후에 매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도 3,700만 원이 넘는 기간은 재촌 기간에서 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8년 이상 재촌작용 양도세 감면을 받는 데에서는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억 원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양도차익이 한 4억 원 정도 가까이 된다. 또 5년간 그렇다면 한 8억 원 정도 차익이 났을 때 거의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으니까, 농지 투자에서는 이 8년 이상 재촌작용 양도세 감면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땅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특히 개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농지에서 건물 등을 지어서 개발을 해서 사업용으로 해서 파는 것이 수익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농지를 전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개발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재촌작용 8년 이상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는 이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또 제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들을 가지고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한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비싸게 넘기면서 나는 양도세 감면도 받는 거, 또 그것도 최대한 그 절세할 수 있는, 양도세 감면을 1억까지 감면받으니까 그렇게 절세할 수 있는 만큼씩 부분해서 그 5년에 2억까지 받는 이런 것들을 타고 넘어간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 매매를 하면은 한 4, 5억 양도 차익이 나는 거를 4, 5년에 한 번 정도씩 매매를 계속한다면 계속 양도세를 감면받으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8년 이상 재촌작용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면 조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재촌 요건은 다 아시니까 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8년 동안 충족해야 된다. 소득 요건은 8년 동안에 그 소득 요건이 3,700만 원이 넘는 기간은 제외하니까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해라. 그 다음에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라. 다만 도시지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은
녹지 지역에 있는 것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년간 제촌 작용 요건은 보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8년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유 기간 동안 전체에서 8년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양도 당시의 농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감면 조건은 뭐 8년 이상 제촌 작용이나 4년 이상 제촌 작용 후 대토할 때, 이때 이제 보통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는데, 이때 구비 서류가 공적인 장부로서는 현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그다음에 직불금 지급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자재 구입 영수증들로 정자, 종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그 다음에 농기구나 농기계, 면세유 등 이런 구입 영수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이제 농산물 판매 증빙서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나 요새는 농협 같은 단체나 이런데 수매한 실적이나 또는 뭐 개인이든 어디든 간에 판매한 실적, 그 다음에 이런 대한 영수증, 그 다음에 도정 확인서, 그 다음에 택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내역이 들어있는 그런 영수증, 이런 것도 되고, 이제 보조적인 서류예요. 보조적인 서류로 위에 것들은 지금 직접적인 서류고, 보조적인 서류로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후보증서라고 그러는 임금 경작자나 영농회장 등 경작사실 확인서, 또 조합원 증명서, 농기계 등 임차 사용한 그 대금 지급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지금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는 인정을 해주는데, 카드 전표나 기타 보조적인 서류들은 직접 정빙 서류로 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서류가 같이 있어야 되고, 간이세금 계산서는 최근에 잘 인정 안 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여기서 감면 신청서 제출할 때 증빙 서류는 전부 제출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무사님한테 가면은 100%다 갖고 오라 그럽니다. 갖고 올 수 있는 거 다 갖고 오라 그러는데, 이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8년이라니까 딱 8년치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최대한 많이, 연도도 많이, 가지수도 많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감면 신청할 때 증빙 서류는 전부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부 서류 정도는 조금 남겨 놓으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도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것이 그 서류 들어온 거 보고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서류가 붙어 있으면, 이런 서류들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은 그대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처럼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 2년 내지 3년, 뭐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다시 확인을 해서 정말 8년 이상 제촌 작용했는지, 이 감면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사후 후에 조사라든가 또는 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진짜 농사 짓느냐 현장 조사도 나오고 이런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다 모든 걸 제출했으면 이 확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출할 게 없어요. 제출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쪽에서도 이 사람이 추가로 아무것도 제출을 못하면 그야말로 맞다나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서 빼내는 것보다는 증빙 서류, 이런 물증이 있는 증빙 서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가 내서 그거를 갖다 첨부하면서 이 사람은 먼저 서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또 있었더라,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이다 하고 입증을 해서 빼낼 수 있는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 서류를 가급적이면 한두 가지 정도는 좀
복원을 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8년 이상 제촌작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투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자리에, 돈이 될 만한 좋은 자리에다가 농지를 투자해 놓고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고 양도세 감면을 받아가면서 한 4, 5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그 감면 절세를 타고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투자에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한 곳은 농지 오케이 윤수영의 부동산 투자 재테크라는 유튜브 방송으로서 저는 다 같이 부자되기 카페지기를 하고 있고 한 40년이 넘게 농지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농업직 공무원, 그다음에 농지 중개 컨설팅, 또 뭐 저자 이런 걸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농지 분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